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난 너무 뜨겁습니다. 정말 우리 시장만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살면서 절대로라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강력한 국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제 패권 지위를 공고히 했었던 미국 같은 경우 70년, 2011년 그때 처음으로 신용등급 강등이 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런 일도 없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 피치에서 또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시켰죠. 그러면서 그 여파가 시장에 계속 이제 잔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간밤 미증시가 또 하락세를 보였더라고요. 다른 국가에 대비했을 때 특히 미국 증시의 흔들림이 좀 강한 모습이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우리 시장에도 펀더멘털 상황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을 봐야 할까요?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해보시죠. 종목 속썩인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머니왕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고민 그리고 종목 상담 해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이달의 어드바이저 갑자기 생각이 안 김도영 어드바이저. 네. 맞으시죠? 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오랜만에 뵈서 그런가 봐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죄송해요. 안녕하십니까? 사과드립니다. 사죄드립니다. 잘 계셨죠? 지난주에 지금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네네. 시장 분위기가 그 사이에 또 어수선해졌잖아요. 네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실질적으로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자금 쏠림 현상 이후에 이번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얘기가 나타났죠. 2011년과 비교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금리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이제 시장의 저점을 확인한 이후 금리에 대한 인하가 나타났던 시점에서 2011년 구간에서에 대한 강등은 초저금리 구간에서 강등이 나타났던 그런 시기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임팩트적인 측면을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현재에 대한 구간은 금리, 초고금리 구간에서 신용등급에 대한 강등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대한 채권 발행에 대한 이자 부담에 대한 것이 영향을 어느 정도 크게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지금 올해 말 그리고 또는 내년 정도부터는 금리에 대한 인하 포인트를 잡고 있는 연준에 대한 입장 포지션이 조금은 앞당겨질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리스크적인 측면이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을 조금 크게 미치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금 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오히려 더 큰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약간 포지션에 대한 차이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것이 그 기업에 대한 실적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 근데 그 안에는 AI 산업에 대한 발전까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흔들림,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옵션 만기 전까지는 조금 변동성에 대한 것이 확대가 되게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현재 실적 시즌에서 실적에 대한 발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실적, 한마디로 밸류에 대한 측면보다는 멀티플, 한마디로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산업이죠. 로봇 섹터에 대한 비중 15% 정도를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기준으로는 XR 산업에서도 애플한테 조금 밀리는 조금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보다는 한 발짝 느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먹거리 산업인 로봇 산업에서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서는 조금 더 대장에 대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방향성에 대한 제시까지가 나타났는데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정보적으로 또 정부적으로 첨단 기술에 대한 협력 이슈로 제도적 마련에 대한 것이 뒷받침이 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로봇 산업은 산업용, 그리고 가정용, 그리고 사회용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가정용 로봇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로봇 청소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사회용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치킨을 튀기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커피 머신 아니면 이제 배달용 로봇, 서빙 로봇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가장 실적적인 측면이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T-로보틱스를 대장으로 하는 산업용 로봇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T-로보틱스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일 25,000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고가에 대한 것을 트라이를 보여주고 있는 12.38%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성이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생각할 수가 있고 산업용 로봇이라고 한다면 T-로보틱스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로봇 산업, 특히 산업용 로봇 산업에서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첨단 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까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로봇 섹터 15%에 대한 비중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지금 현재 멀티플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제 실적에 대한 것, 약간 성장 산업들이 휴식 공간, 약간 쉬는 구간에 있을 때는 실적주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실적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스테틱 및 화장품 부분은 편입 비중 15% 정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성장 동력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7월 달에 대한 수출 데이터까지도 굉장히 서프라이즈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제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에 대한 성장 동력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럭키세븐이라든지 오후장 작전 타임, 그리고 여기서도 추천드렸던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이번에 7월 한 27일 정도에 60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그 가격이 한 6,200원 정도 구간이었는데요. 그 가격에 대한 지지를 받고 지금 벌써 9,000원을 돌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다음 주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까지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자리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이제 선베팅에 대한 부분이 잘 적용이 됐다가 어저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서프라이즈적인 측면을 잘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스테틱 시장에 대한 확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높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산업에 대한 중심, 애플이 왜 밀렸을까에 대한 것도 조금 설명이 되는 AI 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AI 산업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것을 저번에는 15%, 20%를 드렸는데 약간 축소를 해서 10% 비중으로 갖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8월 24일 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발표, 그때까지에 대한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특히 대형 언어 모델을 구사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하이퍼클로버 X가 어떤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것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환경 자체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이버를 기준으로 조금 시장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의 하드웨어 시장으로 이끌고 왔던 AI 반도체로 이끌고 왔던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조금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바뀌고 있는 그런 타이밍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백그라운드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구축은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이 나타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인텔 플러스 또는 이수페타시스 한미 반도체에 대한 성장 흐름 기대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로봇과 AI 그리고 뷰티까지 다음 주 비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어서 이달의 어드바이저께 의견 여쭈겠습니다.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최근 시장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엔 상당히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신용평가업체인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시장을 장악했던 지난주에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의 조정 원인은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면 달러 가치는 하락을 해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내려와야 했지만 이 또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미국의 채권 금리를 끌어올려서 시장에 부담을 준 것은 일본의 YCC 조정과 미 재무부의 국채 금리 추가 발행에 따른 그러한 이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채권 시장은 소화불량에 걸려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여파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점이 발생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슈가 살아있는 그러한 섹터군으로, 그러한 종목군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좀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나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다시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섹터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섹터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 바로 로봇 섹터입니다. 비중 20%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로봇 시장 진출을 위해서 전략적인 이러한 전략 수립에 돌입을 했다라는 부분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테슬라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러한 3사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러한 휴머노이드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이죠. 로봇과 AI를 포함한 미래 산업에 2023년이죠. 3년 동안 2,24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었죠. 올해 초에는 국내 협동 로봇인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콜옵션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 섹터들 상당히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시세를 분출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를 보이고 있는 로봇 관련 섹터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봇주들을 추천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정부의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또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짚어보시면서 앞으로 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가 또 로봇 섹터다라고 보여지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또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들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로 먼저 티라유텍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티라유텍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공급 기업이고요. 최근에 기관들의 아웃퍼폼 흐름이 나오고 있는 AMR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SPG라는 종목인데요. 소형 기어 모터 전문 제조 업체이고요. 또한 웨어러블 로봇용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로봇 관련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 바로 AI 관련주입니다. 비중 10%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이퍼 클로버 X 관련주로 알체라를 추천드리면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추천드리고 월요일날 시초가로 적용이 되겠죠. 시초가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당일 상한가를 맛보는 정말 짜릿한 상한가를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토요일 머니왕 시청하시면서 또 알체라 상한가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자, 지금 AI 쪽을 보시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에 대한 이러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지난해 11월이죠. 오픈 AI가 챗 GPT를 선보인 뒤에 그리고 글로벌 빅3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과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초고대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이러한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4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빅챗 엔터프라이즈를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 X, 그리고 이번에는 카카오입니다. 오는 10월에 초고대 AI죠. 코 GPT 2.0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애플의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이 있었죠. 모두가 기대했던 것은 IR 보고서에 애플의 자체 챗 GPT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사실 보고서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컨퍼런스 콜에서 애플 CEO가 AI와 이러한 머신러닝은 애플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수년간 지속해서 기술 개발을 해오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AI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그러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색 포털 1위 기업 바로 네이버고요. 그리고 메신저 1위 기업은 카카오가 되겠죠. 이 두 기업이 AI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AI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자, 종목들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음성인식 경쟁력을 보유한 AI 전문 기업이고요. 헬스케어, 에듀테크, 모빌리티와 같은 다양한 도메인과 협업 관계 있는 기업인 만큼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오브젠이라는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상장 이후에 추천드리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던 상당히 임팩트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마케팅 솔루션 전문 기업이자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인 만큼 네이버 관련주로 충분히 시장에서 대장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되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섹터는 바로 AI의 필수 요소인 클라우드 관련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비중 10%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장 조사 업체인 가트너에서는요, 생성형 AI가 클라우드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클라우드 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생성형 AI 산업 확산되고 있고 또 데이터 처리나 저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클라우드 비즈니스 역시 중요도가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점차 이러한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는 클라우드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클라우드와 반도체를 서로 엮어서 육성하는 K-클라우드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에 네이버의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또 네이버의 AI 모델 공개 이후에 이러한 클라우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AI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하고 있고요. 이미 상승한 AI 관련주들과 함께 아직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한 AI 관련주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특히 클라우드 관련주에 대해서 선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련주를 보신다면 먼저 나무기술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목표가를 돌파한 이후에 다시 매수 시점이 온 만큼 매수 관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KINX라는 종목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호스팅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련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정의 원인은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이 아니라 대내외적 변수로 인한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 상승과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의 출회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모든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집중되었던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기업 모두 시장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러한 실적을 내놓았지만 두 기업의 명함은 사실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현재 시장은 추가 상승을 할 모멘텀도 또 하락할 이러한 명분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향후 발표될 이러한 매크로 지표들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크로 데이터들뿐만 아니라 또 특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고점권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단기 스윙 전략 유지해 주시고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통했습니다. 로봇과 AI 통했고, 이달의 위원께서는 클라우드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습니다. 10%의 비전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내용 정리하고 돌아와서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합니다. 주식명가 해결사들의 해결 타임 시작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문자 주시면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머니왕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요? LG전자 11만 원에 35%요. LG전자를 11만 원에 35%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1년? 예, 알겠습니다. 한 2달 전에 그래도 살아나는 듯 했었는데 갑자기 최근 한 2, 3주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김도영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예,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LG전자 11만 원의 비중은 35%를 가지고 계신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셨다가 요 근래 들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7월 말 2차 전지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에 가장 크게 당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GM 볼트 관련된 리스크적인 측면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조금 시장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에 대한 것이 이제 확실해졌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지금 현재적으로는 수급을 조금 뺏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것,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서 11만 원 매수 가격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는 정말 좋은 가격에 잘 매수를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LG전자가 지금 현재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가전에 대한 백색 가전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근데 지금 LG전자가 휴대폰 사업 부분을 내려놓고 전장 산업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극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점, 그리고 LG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OLED 부분에 대한 것, 그래서 차량용 전장 산업의 핵심이죠.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후부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장기적인 측면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비중에 대한 것은 더 높이지 마시고요.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을 초장기적으로는 15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눌림 이후에 대한 수급 유입은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락을 보였던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선물 매도, 특히 외국인에 대한 선물 매도를 통해서 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매도까지 조금 이 종목, 특히 LG전자 쪽에서 그 수급에 대한
그 유출이 좀 많이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전에 2월 달에 상승을 했던 그 구간과 이전에 4월 달에 조정을 받았던 그 구간에 대한 것이 단기적으로 조금 깨져 있는데 이 10만 5천 원 정도, 10만 5천 원, 10만 6천 원에 대한 가격이 회복이 되면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벤츠 그리고 BMW 등등 해서 그 차량용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것이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 추가적으로 LG 마그나 관련된 실적적인 측면 또한 로봇 산업에 대한 것까지 감안한다면 신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올해 말보다는 내년에 대한 실적 개선을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 구간이 LG전자의 비수기로서 가장 힘든 구간을 지나고 계시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고요. 단기적인, 한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목표 가격은 13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초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15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에 대한 목표 가격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더 궁금한 부분 없으시죠? 아까 아주 장기적 이렇게 13만 원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장기 기간이요. 저희가 딱 예. 알 수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한번 실질- 체크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턴어라운드에 대한 것의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수급에 대한 것이 좀 들어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고요. 지금부터 3분기 한 8월 달에서 9월 달 중반 정도까지는 이제 머리를 돌리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것이고 이제 올해 말까지에 대한 것을 조금 기대하시면 고점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날 선선해질 때까지 일단 기다리자는 전략 드립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손실 없이 수익 전환 되기를 응원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LG전자 먼저 체크해 봤고요.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머니왕입니다. 예, 전화 연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80만 8천 원. 어이구, 예, 비중은요? 네. 10%. 10%로 매수를 한 하루 이틀 전에 하신 건가요? 아니면 몇 네, 개월 네, 전에? 했는데 너무 그러셨죠.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많이 그러셨죠. 빠져가지고 걱정이 아이고, 됩니다. 예, 매수하자마자 내려가서 놀라셨을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아유, 잠도 못 주무셨어요. 오늘 상담 네, 받고 네. 푹 주무셔야겠습니다. 저희 아유, 이달의 잠도 못 어드바이저 자고.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네. 수고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이거 뭐 좀 짧게 가져가겠다고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중장기로 길게 가져가겠다고 매수를 하신 걸까요? 그냥 뭐 중장기로 아, 어쩔 수 없이 중장기로 될 것 같으지요. 네네. 뭐 사실 그 우리가 매수를 짧게 했을 가져가면 좋겠는데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네, 청산이 안 되면 될 것 좋겠다. 같으죠. 빨리 청산이 되면 좋겠다고요. 빨리 수익이 나서 청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맞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모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네네.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가볍게 수익을 주고 또 가볍게 상승 탄력을 주고 뭐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재료들을 좀 보면요. 최근에 뭐 제약 바이오 섹터 굉장히 좋죠. 2차 전지에서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그 수급들이 일부는 제약 바이오 섹터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또 50% 정도 굉장히 증가하는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또 뭐 이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신다라면 충분히 앞으로 뭐 천천히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블록버스터 특허들이 이제 만료되는 시점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쪽의 사이클이 좀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제약 바이오 섹터의 대장으로 종목을 꼽으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이 보시면 이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입니다. 잠 못 이룰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자, 네네.
네,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짧게 보신다면 이 자리입니다. 70만 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크게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70만 원 라인을 이탈하더라도 큰 조정은 나오지 않는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좀 길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포지션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제약바이오 섹터 조금 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섹터인 만큼 편안하게 홀딩하시면서 충분히 수익 챙겨갈 수 있고요. 동종목이 상승을 한다라면 80만 8천 원이 매수가죠. 지금 매수가 부근이 일단 1차적인 저항이고요. 이 매수가를 돌파를 한다라면 90만 원 정도에서 일단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수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도 좋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신다라면 홀딩하시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님 이제 마음 편히 잘 주무실 네, 수 네, 있으시겠죠? 글쎄요, 아유,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네.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아유, 아유,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몸 너무 상하면 안 돼요. 감사드립니다. 예, 네, 드린 너무 전략 잘 고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문자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자는 카카오 보겠습니다. 14만 9천 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고요. 본전은 찾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어이구, 이게 코로나 이후에 주식 붐이었을 때 네.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많이 이제 손실이 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2021년에 카카오랑 네이버를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반등에 대한 모습을 네이버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올려가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방향성에 대한 것이 좀 부재하다. 이번에 실적에 대한 발표를 했던 상황이 사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표를 강하게 보여줬다라기보다는 이제 기존 사업 모델 한마디로 톡이라든지 오픈 채팅이라든지 광고에 대한 성장에 대한 것을 좀 잘 보여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을 했고 4분기에 LMM이라고 하죠. 초대형 언어 모델에 대한 것을 4분기 정도부터 조금 이르면 올해 4분기가 될 것이고 좀 늦으면 내년에 발표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느리지만 네이버 그리고 또는 구글이나 메타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느리지만 그 투자자들에 대한 눈높이, 기대치를 올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관점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추가 매수를 안내드리기에는 조금 힘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만이 모든 것에 대한 점유율을 많이 갖고 가고 있는 지금 현재 시대상을 반영을 했을 때 네이버에 비해서 카카오가 조금 많이 이쪽 초거대 언어 모델에 대해서는 좀 눌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쪽 플랫폼 사업, 서비스 그 컨텐츠 사업 쪽에 대한 성장 동력과 그 안에서 1등, 2등을 나누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한 2년 정도 기다리신 그 부분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물량에 대한 것을 점차 늘려가는 전략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매매에 대한 방법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지금부터 조금 장기적인 플랜으로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한 500주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내후년 정도까지 700주에서 800주로 물량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이후에 대한 반등 나왔을 때 굉장히 손해폭을 빠르게 회복해서 수익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을 선정해드리는 것이 조금 의미가 조금 불분명하지만 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카카오에 대한 목표가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대한 것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월급 들어올 때 한 주, 두 주 이렇게 그때그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인데 추가 매수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카카오라고 하는 그룹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예. 실적에 대한 발표 이전에 약간 선 베팅에 대한 것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눌리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 실적 3개월에 한 번씩 네네. 실적 발표 때쯤에 매도를 하셨다가 눌렸을 때 그 자금으로 추가 재매수를 하시면 물량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비중을
막 줄이거나 막 늘리지 않고 물량을 그 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를 또 포인트로 찝어주셨습니다. 카카오였고요. 다음 문자 이어갑니다. 이번에 LS 일렉트릭 11만 2천 원에 1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좀 손실 보고 계신데요. 문자 이렇게 주셨어요. 이달의 위원님. 이거 어쩌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이거 체크해 주세요. 어쩌죠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최근에 핫했던 초전도체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마 그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LS 그룹주들 중에서 움직일 때 초전도체 관련주들로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인 종목이고요. 사실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뭐 초전도체 관련주로 시장에서 핫하게 부각이 되었고 LS 전선이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또 LS 전선 아시아 그리고 LS 일렉트릭까지 테마 내에서 계속 종목의 순환매를 이어가면서 시세를 분출했던 LS 그룹주들 중에 한 종목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 상온의 초전도체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되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테마주는 수익을 줄 때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초전도체 관련은 제가 여의도 클래스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 날 시간에서 그날 하한가를 다 갔을 때 목요일이죠. 그때 하한가를 갔을 때 전략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악재 뉴스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날에 호재 뉴스가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반박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때 그때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의도 클래스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 대응을 잘 하셨을 텐데요. LX 일렉트릭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11만 2천 원에 15%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종목은 초전도체 테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테마는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테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요. 이 자리죠. 9만 5천 원 라인, 9만 5천 라인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탈하면 한 폭 더 밀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신규 매수할 그러한 종목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동종목 9만 5천 원 손절 라인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상승을 한다면 월요일 날 반등을 준다면 무조건 탈출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LS 일렉트릭까지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AS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두 분의 활약이 좀 대단합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는 한미반도체로 무려 더블 수익이라고 하죠. 100% 최고가 기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2로도 쏠쏠한 수익을 주고 계십니다. AS 한번 해주세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드린 날 6월 달에 추천드린 이후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좀 보이면서 1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달성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다시 축하를 드릴 텐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번에 8월 1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HBM 시장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죠.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쪽 HBM 관련해서 2.5D 패키징 기술에 대한 것 그리고 시각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부분들 검사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고리를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뭐 초전도체, 2차 전지 이쪽으로 자금이 상당히 세게 쏠렸던 그런 타이밍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시점에서 이제 그 미국에 대한 강등, 신용등급 강등까지 좀 터지면서 약간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산업에 대한 성장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단기적인 흔들림에 멘탈이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성장, 상승 동력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포인트이고 잠시 등산 중에 중간에 휴식기를 갖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 있는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계속해서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점. 이전에 7월 달에 20선이 잠깐 깨졌던 것과는 좀 다르게 지금 이격을 좀 벌려 놓은 상황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조정에 대한 폭이 조금 더 깊어지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인 관점,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돌파를 기대할 수 있는 6만 원 정도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은 바로 제가 이전 7월 달에 추천을 드렸던 실리콘2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에 대한 성장 동력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특히 이제 K-팝, 요번에 뭐 그게 블랙핑크든 뉴진스, 특히 뭐 뉴진스에 대한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MZ 세대들에 대한 니즈 그리고 화장품 산업에 대한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중소형 화장품들을 해외, 특히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판매하는 유통망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상황을 이 동사 실리콘2가 역직구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시키면서 굉장히 나이스한 모습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예정 중에 있는데 실적 발표 구간에서 굉장히 나이스한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실적에 대한 것까지 감안한다면 동사의 성장 동력이 다시 한번 기대감을 크게 키울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CNC 인터내셔널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당일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리콘2 아직 먹을 떡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추가 나이스 기대를 해볼게요. 자, 다음 이어서 이달의 위원께서 주신 알체라. 네. 알체라, 예. VI의 여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상한가의 여왕으로 바꿔드려야 할까 봐요. 지난주에 주셨는데, 다음날 바로 상한가. 네, 네, 한번 맞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혹시 알체라가 상한가 갈지 알아채셨나요? 언어 요인가요? 네, 아마 몰랐죠. 예. 네, 알체라가 상한가 갈 거라고 또 기대하시고 또 본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매수하신 분들, 알아채신 분들 알체라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시초가로 우리는 오늘 방송을 하면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로 매수 진입이 되죠. 시청자님들 대부분 그 시점에 진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그날 당일날 매수하자마자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또 그 다음날 갭을 띄우면서 큰 수익률을 드렸습니다. 현재 46%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2차 전지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이러한 그 하이퍼 클로버, 네이버의 AI죠. 이러한 수익 기대감으로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테마의 대장주인 알체라를 먼저 선점하시라라고 먼저 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공지능 영상 인식 분야에서 토탈 솔루션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하이퍼 클로버 관련해서 대표적인 대장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얼굴을 인식하는 안면 인식 기반의 결제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또 신원 인증이 필요한 금융기관부터 또 인천공항에도 국제공항에도 스마트 패스 시스템을 또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알체라 같은 경우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지금 이 상한가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해서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갭을 띄워주면서 단 이틀 만에 46%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를 먼저 선점하고 종목의 대장주를 먼저 선점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무료 방송 함께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바로 K엔솔입니다. 자, K엔솔이라는 종목 보시면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클린룸 기업으로 또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되는, 부각이 되는 이슈가 뭐냐면 소방청에서 클린룸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정부가 2026년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K칩스법 통과에 대한 이러한 수혜 등으로 동사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산업용 클린룸 선도 기업으로 국내 대기업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잠시 무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히 하셔도 되는데. 아, 그래요? 지난 말씀을 종목이라서. 드릴까요? 아니요. 아껴두셨다가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얘기해 주시죠.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또 새로운 종목 준비를 하셨는데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 인탑스 준비하셨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는요? 인탑스에 대한 것이 이제 재상승에 대한 모습을 기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삼성에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면서 웨어러블 관련된 부분이 조금은 시장에서 조금 외면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웨어러블 그 로봇에 대한 니즈는 이제 산업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노령화 시대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그리고 편의성이 높아지는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산업이다. 그런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 굉장히 좋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매수 가격 뭐 이런 것 그 이제 향후에 대한 발전 방향이라든지 조금 더 디테일한 코멘트, 손절 라인이라든지 전략 이런 것들은 제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진짜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하셔야 돼요. 네. 방송에서 이런 비밀까지 공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이달의 어드바이저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이네요. 네, 솔트웨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전문 기업이고요. 공공대학과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인프라 구축, 운영 서비스를 영위하는 이러한 기업입니다. 기업용 포털 솔루션을 주요 제품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을 확장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등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확장 중에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전방위 확대 기대감 충분히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솔트웨어의 뭐 디테일한 가격 전략이나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자세하게 잠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놀러와 주세요, 여러분. 두 분 바로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 오늘 제목을 실적이 곧 수익이다. 다음 주 실적 개선주는 이라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실 실적 시즌인데 요즘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는 굉장히 예. 굵직한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실적 관련해서 서프라이즈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좀 묻힌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약간 중소형사들이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 이제 보석 같은 종목을 이제 공략을 하셔야 다음 이제 그 3분기에 대한 흐름도 잘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이 우리 계좌의 수익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주 조금 더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를 뜨겁게 달굴 테마는 이런 주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2차 전지에서 수급이 빠져나갔을 때 도대체 어떤 테마가 시장을 선점할 것인가라는 부분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저는 조금 전에 알체라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면서 테마를 먼저 선점하고 종목을 먼저 선점하고 또 당일의 상한가를 드리는 큰 수익을 드렸습니다. 알체라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또 상한가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이런 짜릿한 상한가 종목 또 오늘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테마 종목 함께 공유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이거 트레이드 마크로 하실 건가요? 두 분께 기회 잠시 후에 마무리할 때 드릴게요. 놀러 오세요. 이런 놀러 오세요. 준비해 주세요. 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 공개 방송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하실 수 있는가?
예,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바로 요 화면이 뜹니다. 오른쪽에 빨간 버튼 방송 중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놀러 오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분 좀 준비하셨나요? 놀러 오세요. 놀러 그걸로 오세요? 마무리해 볼까요? 예, 저희 그걸로 이제 인사 마무리 네. 하도록 하죠. 예, 하나 둘 셋 하면 놀러 오세요로. 네. 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